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다로 시작해요. 기생체육 그러니까 숙주를 네,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음. 도저히 평상시 나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네, 짓. 많이 했죠. 너무 그렇게 하죠. 근데 다들 그러다가 생각을 갑자기 이제 결혼식, 네, 친구 네, 결혼식이지,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가 내가 알던 그녀가 네, 아닌 너무 낯선 네, 여자로 네, 보여지잖아요. 제가 이 지점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네, 느껴졌어요. 음, 그래서 그 이질성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계속 이질성이 출현하도록 할 수 있는가? 음, 이질성이라 하시면 내가 처음에 어떤 부분적인 사랑, 사랑에 매혹되었다가 그 사람의 이질적인 것을 발견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오히려 반대죠.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것에 매혹되고 혹은 우리가 아, 학습되고 관념화된 네, 방식으로 네, 사랑을 하다가 그랬다가, 네, 순간순간 왜 이런 거 아, 있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음,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라는 어떤 음, 상태가 출현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순간이 진짜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음, 그게 누군가에게는 불안이 될 수도 있고 네, 누군가에게는 새로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설의 주인공에 있어서는 새로움이었지만, 어, 어떻게 보면 형배가 처음 선희에게 이별을 고한 건 어, 그것도 다른 이질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이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어.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질성이 아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사랑이 아니었다가 사랑이게 된 것도 그런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시라면, 어, 그렇게요. 잘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 그래서,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왜 제가 분석적인 것 같다고 하냐면, 이제 이 락강 분석에서 이런 명제가 있어요. 기표가 기의에 우선한다? 음,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어, 왜 우리가 그냥 친구였는데 아주 오랫동안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였는데 갑자기 여자로 보이는 순간, 남자로 보이는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그런 음, 경험이? 저는 금사빠여서 처음 보는 순간 주로 어, 사랑에 빠졌지, 막, 이렇게 늘상 만나던 사람 중에 갑자기 좋아져서 그랬던 적은 그러니까 제 경험이 없는. 늘상 만나던 익숙한 네, 사람이 갑자기 이질적으로 새로움으로 출현했던 경험은 별로 네, 없고. 어쨌든 금사빠라고 하는 건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 숙주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다는, 네, 저는 그런 것 어, 같습니다. 먹잇감이 되게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 그 형배와 선이, 네, 예, 처음 이 커플에 대한 어떤 음, 선이가 느끼기에는 형배의 거절, 네, 자격 운운하면서 네, 빠져나가는 네, 거절에 상처를 받고 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떤 생각이세요? 자격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의 입장에서는 거절이나 버려지는 느낌을 네, 굉장히 이 남자가 네, 나이스한 방식으로 네. 하려고 하는데 약간 연맥이는 것 같잖아요. 너무 못됐다고 생각했고요. 여자로서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메시지로 저는 진짜 결국엔 거절해버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넌 아니 나를 싫다. 차라리 네. 제가 실제적으로도 주변에서 많이 종종 보는 게 남성들이 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나 있을 거야. 그거 그거. 되게 아니 전형적이죠. 넌 얼마든지 좋은 네.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내가 만나면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 네. 아니 내가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날 자격이 있어 충분히 만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근데 이제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여자에게
나쁜 놈이 되지 않고 네.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자기 보호기 때문에 이 여성 입장에서는 좀 더 환멸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소설에서도 그 이후로 되게 고통을 겪은 그 선의의 그 내용이 어,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네. 이게 어떤 사랑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솔직함이라는 게 순간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함을 주지만 그런데 아주 진솔하게 솔직함이 오히려 그 사람을 그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포기하고 네. 단념하게 하고. 근데 아주 모호한 말로 네. 뭐 더 좋은 사람 만나.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놈이야. 뭐 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아, 정말로 비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소설 내에서는 그 자격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 이 형배가 어떤 생각으로 그 말을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고 그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그러니까 논리적인가? 비논리적이고 그러니까 겸손한 내 척하지만 가진 사실은 예, 그건 다 굉장히 해서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비논리적이고 합당하지 않은 행위인지를 음, 굉장히 길게 초반부에 맞아요. 설명했던 것 설명을.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 작가가 여러 가지 그 짧은 단락단락의 테마도 사실은 저한테 되게 인상적인 네, 아주 상투적인 표현인데 상투적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글을 쓰는 재주가 네, 있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형배의 사랑이 결국 나중에는 이 여자를 계속 밀어내는 거지. 사실 그냥 두려워하는 사랑에 네, 대해서, 사랑에 빠지는 걸 굉장히 겁내하는 네, 이유가 있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잖아요. 네, 엄마가 상처받고 네, 아버지로 인해서 네, 아버지가 엄마를 버리고 떠나고 네, 다른 사랑을 찾아서 네, 떠나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린 남자아이가 네, 나오고 그래서 이 후반에 갈수록 조금씩 그 설명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형배가 왜 사랑을 두려워하는지를 어느 정도 네, 설득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사랑을 두려워하는 형배, 그리고 이제, 음, 선이가 형배와 헤어져서 정말 형배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어떤 남자 같은 네, 이제 회사, 네, 어, 선배인가요? 뭐 어쨌든 거래처 사람인지에게 네, 요구하면서 이 관계가 네,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또 영석이라는 남자와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네, 이 영석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또 사랑의 질감들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을 소혜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음, 트라우마적인 사건들이 음, 이 특히 남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되게 깊이 파고드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저는 영석이라는 인물의 그런 되게 선의를 향한 거칠고 되게 본능적이고 어, 불안과 의심과 이런 거를 그 처음에 둘이 만났을 때 뭐 음, 어떤 공원에서의 그 나무들이 얽히고 설킨 넝쿨, 광경을 어, 묘사를 하는데 영석의 심리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석이 그런 본질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나중에는 그 형배와 둘이 만나고 있는 어, 장면을 영석이 목격을 하게 될 때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음, 그런데 또 선의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형배를 만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왜냐면 형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음, 만났던 건데, 영석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거라면 자기는 왜 못 만나고 이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야 음, 라고 오해하는 그 셋이 좋아하는 장면에서 음, 그게 되게 이렇게 확 겹쳐버리면서 되게 인상 깊게 읽혔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저는 이제 형배보다는 영석의 캐릭터에 어. 되게 좀 몰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저는 그 영석의 캐릭터에 훨씬 더 네, 몰입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형배가 그 선의와의 일종의 그런 초반에 비겁한 도망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선의를 만났는데 갑자기 새로워진 거죠, 이 여성이. 네. 그러면서 그냥 무방비로 숙주가 들어와서 사랑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선의를 찾고자 하는데 이미 이제 이 왜 우리가 그 사랑의 비극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그 누군가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서로가 함께 서로를 그 대상을 향해서 뭔가를 투여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울 네. 정도로 그러니까 둘이 어긋나잖아요. 네. 이제 뒤늦게 형배가 선희에게 찾아왔을 때 이미 선희는 다른 연인이 있었던 네. 것이고 근데 이 연인의 이 영석이라는 현재 그 선희의 남자는 이 남성은 그러니까 고아잖아요. 네. 사실 고아로 자랐고 그래서 이 영석이라는 남성에게 사랑은 생존이었다. 맞아요. 네. 네. 생존이다. 형배에게 사랑은 도망가야 할 어떤 네. 위험이라면 네. 그 위험이라고 했을 때 이 작가가 알랭 바디우가 한 말을 인용을 해요. 제가 그거가 되게 저는 위험하지 않은 사랑, 안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전사가 마치 전사자 제로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허구의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인데 전사자가 하나도 네. 없어야 되는 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음. 위험을 가정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건. 저 그게 너무 사실 좀 공감이 되긴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은 안전하고자 하고 네.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다든지, 네. 뭔가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거절이 될 것 같다든지, 이런 아주 미세한 위험으로부터도 계속 방어적으로 네. 행동하고, 거기에서 이제 밀당이 생기고, 네. 그쵸. 힘겨루기가 네. 생기면서, 우리가 사실 사용해야 될 에너지 이외에 나머 다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어떤 것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왔다면, 수혜 선생님 같으면 네. 위험을 피해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위험을 돌파해서 이 알랭바디우처럼 전쟁터로 뛰어드실 건가요? 저는 뛰어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고 피를 닦으면서 후회는 할 텐데. 그쵸. 네. 후회를 할지언정 음. 그 어쩔 수 없음의 그 단계는 피하지는 않았던 것 그러니까 일종의 같아요. 돌파죠. 그죠? 네. 네. 돌파.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인간의 어떤 쾌락 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고자 하고, 안전하고자 하고, 고통, 혹은 거절, 이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하고 싶은 것도 본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의 말처럼 우리에게 들어온 어, 에너지, 리비도 혹은 뭐 신앙으로 얘기하면 성령은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버티면서 힘겨루기를 하거든요. 저도 지금 소혜 선생님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어, 위험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상 전사자 없는 전투를 한다 한들 음, 그 사람에게 남는 건 결국 사랑은 남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그 사랑은 뚫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걸로 그냥 계속 남아 있게 될 것 같아요. 후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별도의 불안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결국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음, 단존한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게 음. 사랑의 속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개인마다도 이게 다 스타일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안전하게 혼자만 간직하는 사람, 네, 뭐 주변을 맴도는 사람, 네, 돌파하는 사람, 덤비는 사람, 네, 음, 네. 간 보는 사람, 뭐 너무나 많은 캐릭터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거는 사랑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나 어떤 내 삶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는 것 같아요. 음, 내 네, 삶을 살아가는 어떤 부분에 대한 태도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도망가는 형배를 놓고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가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비극. 네, 음, 탈옥도 하지도 못하고 개조도 하지 못하는 그 네, 감옥을 개조하지도 네, 못하는 어떤 진퇴양난.
이 상태의 그 형배를 놓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석은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형배도 영석도 결국 그 모체가 엄마네요. 그러니까. 저는 형배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더 주로 작용했던 것 같고, 떠나가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상처받은 것에 대한 슬픔이었던 것 같고, 음, 영석은 어머니의 상실 그 자체였던 것 영석은 같아요. 그 일종의 애착의 네, 부재, 네, 완전히. 네, 그래서 막 그 선의를 물고 뜯고 네, 이렇게 하려고 네, 그게 영석에게 이 작가가 표현한 대로 영석에게 사랑은 의존이고 생존인데 그냥 서로 주고받는 어떤 상호작용이기보다는 네, 어, 생존이라는 건 거의 죽고 사는 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의 애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신체와 접촉해야 네, 되고 이 접촉하는 신체에 매달려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네, 상처받은 네, 짐승이잖아요, 딱. 네, 저도 그렇고 많은 여성이 그런 영석의 어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이게 느껴지는 네, 부분들, 네, 어, 그런 영석의 어떤 그 스탠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들이 어, 더 몰입이 되고 서예 선생님은 어떤 면에서 그 영석에게 더 이끌렸을까요? 영석의 어떤 지점? 형배보다. 그 불안과 그 의심에 잠식한 그 모습이 어떻게 제가 소시적에 그랬던 적도 있고,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못 만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왜 나를 만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침잠했던 제 기억이 좀 떠올랐고요. 그리고 그 만나지 못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막 찾아가기도 하고, 예, 그게 음, 좀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이랬었지. 근데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음. 많이 들었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희가 영석을 어린아이처럼 다루잖아요. 네, 다독거리고 네, 마치 엄마가 아이한테 젖을 네, 물리듯이 가슴을 네, 내어주고 이런 어떤 장면들이 어 이제 이게 작가가 남성 작가이기도 하고 결국 이 왜 우리가 화자죠. 그러니까 저자가 있고 어 화자가 있고 우린 독자인데 이 독자가 결국 이 저자의 어떤 저자가 더 방점을 둔 지점에 같이 에너지를 모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음, 왜냐하면 이 영석의 결핍 네, 그리고 인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국 결핍된 어떤 지점에 이끌려 네, 하거든요. 결핍의 요소에 그래서 형배가 이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 이제는 선이는 그 형배는 아무런 느낌이 네, 없고 정말 그냥 남자 사람이어서 얼굴도 안 씻고 머리도 안 음, 감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모자 둘러쓰고 나갈 수 있으니까 잠깐 보자 그래서 나갔는데 이런 지금 그 영석은 나는 영상으로 지금 네 얼굴이 보고 싶으니까 지금 현재의 너를 보여달라고 저럴 때 아니 난 지금 씻지도 아, 않고 네, 흉한 모습으로 난 보여주기 싫다. 네, 그때 지금 그 오해가 네, 생기잖아요. 아니 이놈한테는 나가가지고 네, 지금 심지어 저 실물을 네, 보여주는데 나는 영상 통화도 안 하겠다고 하는 네, 거에 분노를 완전히 네,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남자아이 입장에서 보면 네, 납득이 되지 않는 네, 아까 조금 전에 소연 선생님이 얘기한 왜 안 만나주는 거지? 네, 안 만날 이유가 뭐지? 네, 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약간 네, 이런 태도인데, 사실 그거는 이 여성인 선희 입장에서는 형배한테 이제 더 이상 잘 보이고 싶은 에너지가 없고, 그쵸, 네, 그런 욕망과 욕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 연인이 이 남자에게 나는 그래도 네, 최소한의 어떤 미니멈을 지키고 싶은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이 여성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네, 영석이 오해를 해서 그 자리에 찾아가서 이제 난동을 부렸죠, 네, 행패를 그죠? 부리죠. 생패를 네, 부리고
거기에서 이제 형배가 이제 그거를 막아섰고, 나중에 형배가 영석에게 전화를 했는지 만났는지 해서, 어, 충고 아닌 충고를 네, 하잖아요. 그 여자가 그렇게 진려할 만하게 하는 음,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우리가 이거를 자칫, 형배가 선의를 보호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형배는 자기가 선의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작가가 굉장히 마치 심리학자처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그 형배의 그 오만함을 파헤치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선의도 영석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힘으로 난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마음을 닫으려고 한 것 같아요. 네, 닫으려고 했는데, 형배의 그 영웅적 출연에 의해서 오히려 선의가 영석에게로 돌아가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참 이 관계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지, 어, 실제적이다. 네, 음, 역설적으로 형배가 영석을 도와줘 버린 꼴이 됐는데, 네, 그게 형배의 그 어떤 개입은, 어,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고, 네,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질투, 우월감, 열등감, 네, 이런 거거든요. 음, 영석이 질투에 몸부림쳤던 것은 질투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형배가 어, 그런 식으로 영석을 제지하고 선의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스처에선 상당한 우월감이 네. 존재한다는 거죠. 어, 근데 영석의 그런 선의를 향한 저돌적인 행동이 예, 기반이 열등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품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됐고. 근데 왜 선의는 영석을 선택을 했을까요? 음, 근데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어, 흔히 쉽게, 어쨌든,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저울질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석에게 선의가 돌아간 이유는 네. 뭘까라는 이제 생각. 이게 조금 그 표면적 층에서 이야기하면